반갑습니다, 형제님들.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김선성입니다. 오늘 얄팍한 낚시 클래스 수개월 만에 찾아왔습니다. 광어 다운샷 5편인데 사실상 1편부터 4편까지를 보셨으면 일단 광어 낚시 나갈 준비는 되신 거예요. 그래도 라이브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좀 올라오곤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살짝 간략하게 대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 낚시를 가는데 뭐가 고민이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웜입니다. 웜 뭐 사야 돼요? 어떤 거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색깔 써야 돼요? 무슨 사이즈 써야 돼요? 웜 사이즈 고민하는 거는 일단 집어쳐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게 4.5에서 5인치 사이즈를 쓰게 되는데 10에서 12cm. 온라인에서 개멸치를 검색하시면은 횟감용 막 잡아서 올린, 그물로 올린 파닥파닥거리는 멸치, 그 중에서 회를 쳐서 먹을 만한 그런 사이즈, 좀 이렇게 두툼하고 살집이 있는 그런 사이즈의 멸치들이 11cm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대멸치 말고도 보통 그 서해권에서 하다 보면 까나리, 이게 바로 광어의 베이트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구매하게 되는 웜도 이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뭐 보통들 구입하시는 게 이제 트리거, 다미끼, 사다오, 선베이트, 버클리. 트리거와 다미끼의 특징은 그대로 가져온 벤치마크한 제품이 사다오 거 보시면 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 중에서도 트리거 제품은 굉장히 잘 나가고요. 선베이트는 약간 좀 인기가 좀 떨어진 것 같아. 버클리 제품 잘 나가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들이 나오는 게 보통 4.5에서 5인치 사이즈다. 그러니까 웜 사이즈는 고민 말고 요걸 사시라. 간혹 말이야, 간혹 6인치, 7인치 요 공부해서 사보시는 분들이 있어.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와, 나 6인치로 못 잡았어요, 7인치로 못 잡았어요. 이건 솔직히 그 애기에 의다 걸리는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 애기 내렸는데 광어 등짝에 걸려가지고 한 마리 올라왔어요. 내지는 뭐 아니면 이게 먹고 들어왔든지. 애기에 걸려오는 거하고 7인치에 걸려오는 거하고 내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빈도수가 좀 적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브리바디 6인치, 7인치를 쓰면 모르겠으나 굉장히 유력한 사이즈로 이미 수년째 제작돼서 나오고 있는 사이즈가 4.5에서 5인치니까 웜 사이즈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요대로만 가져가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굳이 큰 사이즈 가져가지 마. 큰 사이즈 가져갔다가 낭패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높은 확률로 낭패 봐. 요거는 높은 확률로 잡을 수 있지만 얘는 높은 확률로 낭패를 본다. 어떤 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확률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요건 버리자. 궁금하신 분들 쓰셔도 돼. 또 이렇게 얘기해도 또 물어보는 사람 생긴다 또, 그죠? 자, 그리고 웜 컬러 이런 거 핑크, 이건 레드입니다. 모토우유 색깔이 있고, 멸치 색깔, 멸치는 이제 색깔이라기보다는 이제 패턴이라고 봐야지. 요런 류의 디자인들 많이 써요. 작년부터는 녹색웜이죠. 녹색웜, 만색이. 약간 오버해서 표현하긴 했어. 실제 만색이는 아니고. 물고기들이 모양이 다 다른데 똑같이 이런 쉐입으로 잡아가지고 컬러만 계속 변경해서 나옵니다. 만색이도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 만색이로 엄청 잡을 때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 타서 나는 멸치를 잡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 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여러 가지를 쓸 필요도 있다. 웜을 쓰는 거는 색깔은 초이스가 다양해. 저는 물 깊이, 색깔, 햇빛, 요거에 따라서 컬러 초이스를 보통 하는데, 이것도 통밥이에요. 저의 통밥. 햇빛이 밝다, 깊이가 얕다, 물색이 맑다. 이렇게 되면은 반사시킬 빛 양도 많고 물속을 투과하면서 차단되는 빛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속의 환경이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햇빛이 흐릿한 날, 물이 깊은 장소, 물색이 똥물인 날, 이럴 때 물색 환경은 어두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초이스를 하게 되는데, 물론 혼재된 경우가 생깁니다. 햇빛은 맑은데 물이 깊고 대신에 물색은 좋다. 해는 안 뜨고 흐릿한데 물이 얕아. 근데 똥물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각자의 생각대로
점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포인트를 만들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빛이 투과하는 양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물속 화격이 밝다라고 생각했을 때 핑크를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물속이 어둡다 생각했을 때는 더 어두운 것, 모터 오일이나 똥물행 워터멜론이죠. 수박색, 녹색. 녹색도 밝은 거 말고 어두운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요. 저는 이렇게 쓰는데 반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4월 말에서 5월 되면 멸치가 잘 먹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까나리 어군이 올 때예요. 까나리 어군. 멸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얄쌍해. 근데 걔네가 엄청난 양이 이제 어군을 이루어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거를 광어가 집어삼키고 먹고 하다가 웜을 먹어버려. 그러다가 올라와. 그럼 아이씨 잘못 먹었어 하면서 오바이트를 막 그냥 팍팍팍 하면서 오바이트를 해내는데, 그 오바이트 해내는 게 이 까나리예요. 야, 이봐. 야, 싱싱한 까마리. 우와, 죽인다. 이거 돈 주고 산 것 같다. 한 번에 막 여러 마리를 오바이트 한단 말이야. 결코 웜 사이즈를 큰 걸 쓴다고 해가지고 큰 먹이를 먹고 욱 하면서 한 방에 뱉어내질 않아요. 작은 까나리 같은 거를 겁나게 많이 먹는다. 그러고서 뱉어낼 때 막 3마리, 4마리씩 뱉어내고 막 그래요. 뱃속 갈라보면 또 여러 마리 있고 막 이래. 그래서 웜 사이즈 5인치 이하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 4월 5일에는 까나리 어군이 많기 때문에 요 멸치웜도 준비하셔라. 핑크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 그리고 모터 오일. 모터 오일은 이제 엔진 오일 색깔인데 꾸질꾸질한 겁니다. 이런 칠판 색깔 같은 거, 좀 이렇게 녹색하고 빨간색이 섞여 있는 이런 것들. 근데 또 웜이라는 게 사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컬러만 해도 수십 종이고, 거기서 비슷한 걸 피해서 딱 부러지는, 이를테면 빨주노 초판 한 뭐 7가지만 살 거야 라고 해도 7가지잖아. 최소 기본적으로 핑크, 레드는 또 잡어들 잘 먹습니다. 우럭하고 광어가 섞여 있으면 반반 나오는 게 아니라, 레드 같은 경우는 우럭이 8알이 나와요. 굉장히 저 여러 어종한테 사랑받는 웜이에요, 레드. 워터멜론. 이게 수박이 수박. 왜 워터멜론이라고 부른지 모르겠어. 꼬질꼬질한 겁니다. 모터 오일. 추가로 멸치. 멸치는 요건 버클이야, 무조건. 멸치 HD는 버클리 무조건 가져가야 돼. 이 정도 가져가면 된다. 여기서 주변 사람들 봐서 뭘로 잡네 따라가면 돼요. 근데 특이한 거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 막 진짜 새로 나왔다고 막 구매하고 이런 분들 있거든. 일단 막 이 사람 홀리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응? 이걸 딱 이제 사게 만드는 거야. 근데 굳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샀지만 굳이 중요도를 둘 필요 없고, 이 정도로 고르시면 된다. 이상한 색깔 사라 그러면 또 이렇게 뭐 반짝이는 거 뭐 그런 거 뭐 먹힐 때도 있어요. 은펄 같은 거 먹힐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단무지 이런 거 먹힐 때도 있고 그래. 단무지 먹는다 그러면 핑크도 먹어요. 화이트도 먹지. 화이트도 먹고 다 해.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 이 5가지만 가져가도 쪽방은 안 찬다. 네, 무조건 믿고 가시라. 많이 사실 필요 없다. 웜은 제일 기본적인 핑크부터 쓰시다가 주변 사람들 뭘로 잡는지 좀 보시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낚시 눈치입니다. 옆 사람 뭘로 쓰는지. 애기도 마찬가지잖아. 웜도 마찬가지. 옆 사람 뭘 쓰는지 눈치 보고 따라가시면 되고, 그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눈앞에 있으면 먹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건 뭐야? 우리의 기분, 마음이 편하려고. 왜 그냐? 낚시는 멘탈 게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웜이 없어가지고 낚시를 오늘 못했어, 이런 서운함이 없으려면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데 대충 비슷하게 맞고 가셔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네. 멘탈 게임이니까 멘탈 똑바로 챙기시고, 웜 챙기는 것보다 멘탈 챙기는 게 중요해 사실은. 하나만 하는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웜 얘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여러분도 그만하시고 굳이 이런 거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뻐 보이긴 하지만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단차는 우리 간지형 같은 경우는 저수온기 얘기도 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되게 고수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절대 1m 밑으로 줄 필요가 없다, 빵빵 때려 문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단차를 굉장히 얕게 줘야 된다, 막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자, 바닥에 이렇게 완만하게 있다고 칩시다. 완만하진 않아요, 실제로는. 완만하지 않지만 이렇게 있다고 치고, 봉돌하고 다 채비 생략할게요. 웜이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봐. 광어는 옆모습이긴 하지만 이렇게 광어가 바닥에 있다고 칩시다. 시야각이 굉장히 넓겠죠. 물론 엄청 넓을 거야. 왜냐하면
광어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광어가 이렇게 저 숨어 있다고 보면은 눈탱이가 이렇게 뽀쪽 삐져나와 있거든. 그럼 뭐야? 시야각이 엄청 넓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광어도 마찬가지고. 자, 눈깔이 두 개죠? 두 개면 어떻게 돼?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끝에 있는 거 보기 힘들어, 사실은. 아주 시야각이 진짜 저 180도 전방위적으로 펼쳐진다고 해도 일반적인 물고기는 시야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물고기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위에서 보는 거야, 물고기가. 고기 시야각이 이런단 말이야, 보통. 그죠? 요 앞에 있으면 이제 무는 거예요, 채비가 있으면. 근데 광어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광어는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거잖아. 광어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아이의 눈에 잘 띄게끔 해줘야 된다. 단차가 높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낮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누가 일리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심한 시야가 있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얘는 벗어난 거야, 그죠? 얘는 벗어났어. 안 보여. 얘는 보이네. 누가 유리합니까? 보이는 애가 유리하겠죠? 보여야 먹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쫓아와, 그죠? 그렇기 때문에 80이 이기는겨. 높은 단차를 주기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막 웅크리고 있어요. 움직일 힘이 없어. 내지는 뭐 싫어. 이미 배가 불러. 난 그리고 또 나 산란해야 돼가지고 피곤한데 내가 만삭에 내가 움직여야 돼. 이런 마인드가 혹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까운 거 먹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시야에 들어왔다. 같이 시야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요게 유리하지 않나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차를 얼마나 줘야 되느냐에 대한 숙제는 시야를 확보를 하느냐, 거리를, 사정거리를 확보하느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흔히들 가져가는 단차가 60cm 정도를 흔히들 가져가시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60이야. 60인데 단차 높은 사람들이 빵빵 물어. 당장 채비 끼기 힘들어. 조금 더 들어준 겁니다. 조금 더 들어줘. 내가 80을 줬는데 40, 50짜리 단차들이 많이 물어. 그럼 잘라가지고 돌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 또한 눈치적으로다가 보면 되고, 기본적으로 채비를 만들어 가실 때 80으로 만들어 가셔서 쓰시는 거는 주변 눈치 봐가지고 쓰세요. 시작하실 때는 60 기본으로 시작하시면 딱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광어 낚시를 할 때는 어초 거의 안 갑니다. 일단 대광어에는 해당 안 하지만 광어 낚시 겸해 나갈 때도 어초를 타니까 어초를 한번 이야기하면, 어초는 사실은 이 얄팍한 클래스에서 다루면 안 돼요. 좀 더 진지한 클래스에서 다뤄야 돼. 근데 말씀 대충 드릴게요. 이렇게 사각형 뭐 이렇게 철 구조물도 있을 수 있고요. 어초는 이렇게 아파트식으로 이런 구조물도 있을 수 있고, 내지는 뭐 무슨 테트라포트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초의 형태는 정말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인데 바다에 들어갔을 때 보통들 낮은 거 한 2m도 있고, 깊은 거는 8m도 있고, 뭐 이래 높은 거는 그런 사이즈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초에 진입한다 라고 하면은 진입합니다. 4m예요. 8바퀴 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바닥을 띡띡띡띡 끌고 있다가 지지지 끌고 있다가 8바퀴 감아주세요. 하나, 둘, 3, 4, 5, 6, 7, 8 이렇게 쭉 올려서 그 다음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웜이지만 고기라고 생각하세요. 요런 데 고기가 있단 말이야. 요런 데 고기들이 막 요런 데 있어요. 요런 애들이 쳐 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요 중간에도 있지만 요 위에 고기는 바닥에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기도 바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중간에도 물론 있지만 우린 이걸 노릴 수가 없습니다. 일리 채비가 들어가면 그냥 걸려가지고 그냥 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초의 초입과 이 꼭대기 그리고 뒷부분을 노려야 되는데 뒤는 못 노려. 사실상 힘들어요. 어초의 초입과 꼭대기를 노려야 된다. 쭉 바닥 확인하고 오다가 선장님이 몇 바퀴 감으세요. 바로 감고 쭉 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초가 자연초가 있고 인공초가 있어요. 인공초는 이렇게 생겼지. 인간이 집어넣은 구조물이니까. 자연초는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어초란 말이에요. 그런 건 막 삐뚤빼뚤해. 모양도 예쁘지도 않아. 이건 예쁜 편이지. 엄청 막 삐뚤빼뚤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거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어쨌든 어초에 진입할 때는 처음에 바닥권에서 여기서 한번 노립니다. 1차 기회가 와요. 자, 감으세요 했을 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보통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고 끝끝내 개기지? 끝끝내 개기면서 여기까지 끝까지 따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다행히 요 안에 있는 애가 걸려가지고 올라왔어. 그럼 한수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요런 구조물이나 이 구조물에 또 이렇게 저 따개비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조개 폐각이나 이런 게 생겨. 그런데 채비에 걸리거나 그냥 다이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리할 때 올리는 게 기본적이다. 근데 난 좀 깡이 좀 있어. 초입에 못 먹고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분들은 끝까지 개겨보시면 되고, 어쨌든 감으란 만큼 감아서 올렸어. 여기부터는 살살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선장님이 감으라는 대로 감았어. 근데 뭐가 걸려. 사부작 걸리는 느낌 들어. 그러면 더 감아야 돼요. 내 릴이 기어비가 낮거나 기어비가 높다고 하더라도 라인이 덜 감겨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바퀴수를 좀 더 많이 감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초 위를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통과를 하다 보면 요 녀석들이 또 문다. 근데 걸렸을 때 채비가 요런 데 사이 속으로 들어갔어. 걸렸어. 땡기는데 안 나와. 아씨 안 나와. 띠용. 이거는 개매너입니다. 개매너. 어초에서는 낚시를 잘하든 못하든 띠용 절대 금지. 이걸 털다 보면 얘네 다 도망가요. 여기 있는 고기들. 나만 살겠다는 거야. 내 채비 살리겠다고 그거 털다 보면 주변 사람들 고기 다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절대 어초에서는 띠용 절대 금지다. 어쨌든 탑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선장님이 끝났다고 얘기해주고 돌 내리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수가 삑삑 하고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도 한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애들을 먹어야 되는데 거리가 좀 떨어지면 여긴 없단 말이야. 여기도 없고, 그죠? 뒤에도 없어. 요 바로 밑에 먹어야 되는데 이걸 못 먹어요.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이거 어떻게 끝났냐고 바로 째깍 내릴 수 있어? 몰라. 우리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버린다. 어초는 1차 여기서 노리고 2차 감으라는 만큼 감았을 때 여기서 2차를 노린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사실 노리기가 힘들다. 여기서는 거의 뭐 5% 미만이다. 1차, 2차 여기서 95% 나온다 라고 하시면 되고, 뭐가 사부작 걸린다 그러면 쑥 바로 감아서 높이를 계속 챙겨서 올리면서 그러다가 걸렸어. 그러면 띠용띠용 절대 하지 말고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매너 챙기는 그런 모습 중요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감을 만큼 감으면 돼. 감을 만큼 감는데 대신에 내 릴의 상태를 봐가면서 덜 감든지 더 감든지 그거는 현장 판단에 맡긴다 라는 겁니다. 그 조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조법 그런 있어요. 여러 가지가 무슨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이러는데 옛날 광어나 지금 광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이 우리가 잡아먹어서 뭐 어선이 됐든 낚싯배가 됐든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고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잡기가 힘든 건 뿌립니다. 예전에 뭐 배 타면 십광하고 뭐 봄철에도 대광어만 막 5개 6개 잡아가고 뭐 이랬다고 해도 그분들은 사실은 그 우리 좋은 시기에 선상낚시 초반에 좀 재미를 보신 분들이고, 지금은 대광어 시즌에 뭐 7자 8자로 5개 6개 잡고 나머지 짠짠발이 해갖고 10마리 채워가고 이런 분들은 사실 없다고 봐야 돼. 있으면 그날 로또 맞은 거고, 없다고 봐야 돼. 사실 없다고 봐. 없다고 보고 조법을 찾는다. 기본만 반복해서 체득해도 된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저는 4월 7일하고 10일 두 번에 걸쳐서 영도에서 출조를 했어요. 배에서 한 마리 나오고 안 나오고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엊그제 소식 들어보니까 금세 또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 오, 사이 좋다. 살짝.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잘하셨어요? 아하. 무슨 건? 자, 살살 감아요. 이야. 연타 2마리. 아, 나이스. 아, 일로 봐요. 최병도네. 아하. 잘하셨어요.
수온도 올라오고 이제 좀 산란철 다가오면서 광어들이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마리에서 10마리씩 나오곤 해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다니시면 돼. 그동안은 고기가 안 나왔으니까 예약이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시간 나고 남은 자리 있다 그러면 바로 예약하셔야 돼. 불행히도 이번 주말 날씨가 조금 어떻게 될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대광어 시즌이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충청도는 이미 시작했고 인천 경기는 이번 주부터 보셔도 무방하다. 평일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물때 잘 맞춰가지고 가보십시오. 인천 경기권에서 광어 이제 쏟아집니다.